오늘은 낭만주의의 뒤를 이어 사실주의 미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는 코로 밀레 쿠르베입니다. 이들의 사실주의는 한마디로 예술적 사기는 가라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요. 낭만주의까지 서양 미술이 보여주었던 과장들, 그러니까 뽀샵들, 이국풍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모두 예술적 사기로 치부하며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을 진솔하게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는 첫째, 낭만주의적인 이상화나 감정의 격앙에 반대합니다. 특히 들라크루아식의 과장을 거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신화 속의 여자의 누드나 아랍 세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 풍경이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립니다. 바로 소재의 혁명이지요.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가 사탄적인 것도 아름답다고 그려 어떤 미학적 혁명을 불러일으켰다면 사실주의 화가들의 그림이 보여주는 혁명은 바로 그들이 그리는 소재에 있습니다. 이들은 전에는 그림의 소재가 아니었던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화폭에 옮겼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코로, 밀레, 쿠르베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집 앞에 나가면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풍경이지요. 코로는 늘 고요한 마을 풍경을 멀리서 관조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인물이 없거나 아니면 한두 명의 인물을 그립니다. 이들의 모습은 풍경을 더욱더 쓸쓸하고 고적하게 느끼게 하지요. 여기에서도 멀리 마을이 보이고 강가에 한 여자와 나무 위에 있는 소년이 있는데 소년은 지금 나무 열매를 떨어뜨리고 여자는 아래서 치마폭을 펼치고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의 그림에서 인물은 늘 이렇게 작고 마을도 멀리 아련하고 나무나 강 같은 자연이 화폭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그림은 제노바라는 그림인데 멀리서 도시를 조용히 관조하고 있습니다. 코로의 그림을 볼 때는 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19세기 당시는 1789년 대혁명 이후 공화정, 왕정, 제정, 입헌군주제 등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등장하면서 프랑스는 마치 정치 실험실 같은 곳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정치 제도가 실현될 때마다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코로의 그림에서는 이런 혁명과 정치 싸움에 지친 코로의 마음을 봅니다. 코로는 그런 정치 싸움에 지쳐 세상사를 멀리서 관조하고픈 위대한 인간들 모습에 지쳐 그저 평범한 삶을 그리는 그런 지친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티볼리 정원이란 그림인데 멀리 마을이 보이고 산과 나무들이 있고 작은 아이 하나가 정원 발코니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마치 세상사에 무심한 듯 말이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를 보는 코로의 겸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저 평범한 누구나 볼 수 있는 존재를 그리는 것이 사실주의 미술의 혁명입니다. 그 다음 사실주의 화가 중 가장 유명한 밀레입니다. 대표적 작품 중 하나인 이삭 줍는 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전에는 그림의 주인공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으며 그림의 소재가 될 수 없었던 농부가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자체가 큰 파격입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은 가난한 사람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농부들이 추수를 다 끝내고 난 후에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식구들이 먹을 이삭을 자기 손으로 줍는다는 것은 당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밀레는 분명 이 그림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바로 노동의 숭고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공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이나 예술가들은 모두 이와 같은 공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만 정작 그들로 인해 부를 쌓은 소수의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회에 대해 엄청난 공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이 그렇고,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에밀 졸라의 작품들이 그렇고, 또 고호의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 줍는 여인 이 그림을 통해서도 밀레는 자기 손으로 자기 식구들이 먹을 이삭을 줍는 그 노동의 신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여인들의 모습은 비참하거나 비루하지 않고 매우 경건하고 또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밀레의 그림은 기독교적인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많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성경적인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조상 중에 룻이라는 이삭 줍는 여인이 있었지요. 그래서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 노동의 신성함뿐 아니라 이 여인들 중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밀레의 만종입니다. 먼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작품 이삭 줍기가 혹평을 받은 후 궁핍한 생활을 하던 밀레는 후견인의 도움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미국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때 국민 모금 운동까지 벌였으나 팔려가게 되지만 후에 프랑스로 다시 되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원어로는 앙젤루스, 곧 삼종 기도입니다. 하루 3번 교회종이 울리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그림은 그중 만종, 곧 저녁 기도하는 두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그 뜻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똑똑한 사람들은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으로 신이 없다며 무신론을 주장하고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서로를 죽여 죽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방탕이 조장되던 시대라 머리 좋고 똑똑한 이들은 모두 무늬만 부부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레는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다 삼종 기도가 울리니 일하던 손을 멈추고 기도하는 부부를 보았겠지요. 잘난 인간들은 모두 서로 죽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방탕으로 무늬만 부부로 사는데, 여기 배운 것도 하나 없고 소나 말 한 마리도 없이 너무나도 가난한 부부는 하루 종일 일하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밀레는 아마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그 순박한 모습에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작품에는 당시 오만한 동시대인들에 대한 밀레의 큰 호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심, 종교, 성실성 등은 초현실주의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이성을 버리고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욕망 속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리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아름답고 순수하기는커녕 남자는 노동에 지쳐 해골이 되어 있고 머릿속으로는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슴은 뻥 뚫려 감정도 죽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자 등에는 긴 막대기가 있는데 종교적 꼭두각시라는 암시입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이 가장 거부했던 것이 바로 종교였죠. 그들에게 종교, 기도 같은 것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사기였습니다. 이렇게 두 그림을 비교하면 사실주의와 초현실주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달리가 그린 이 그림에도 문 위에 만종이 등장합니다. 부부란 밀레가 말하듯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래 그림처럼 방 안의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 멀고 문 밖 가까이에 기괴한 모습의 여인이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방 안의 부부 사이는 웃고 있지만 소원하기만 합니다. 또 밀레의 만종의 고고학적 회상이라는 이 그림에서
달리는 만종의 형상을 거대한 돌 조각상으로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인간이 아이에게 이 돌 조각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마치 석기시대 고고학적 유물을 보듯이 말이지요. 남자는 아이에게 예전에는 결혼이란 제도가 있었단다. 예전에는 종교 같은 게 있어서 저렇게 기도도 했어 라고 하는 듯 합니다. 밀레가 말하는 부부애나 종교에 대한 냉소가 거의 천재적입니다. 하지만 본능적 욕망을 따라 살자던 달리의 그 광기의 삶이 그리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보면 천재적 예술성과 실제 삶의 행복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밀레의 그림으로 돌아와 이 그림은 낮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태리어로는 시에스타라고 하지요. 시에스타라는 이 단어는 프랑스 사람들도 자주 사용하는데 오후에 즐기는 낮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스타라는 습관은 굉장히 귀족적인 취미지요. 귀족들이 오후에 낮잠을 즐기는 이유는 밤늦도록 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밀레는 농부들이 노동 후 낮잠 자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밀레는 노동도 하지 않는 귀족들의 시에스타보다 농부들의 시에스타가 더 숭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의 신성함과도 일맥상통하는 주제지요. 작품의 기독교적 향기를 내포하는 작가로 밀레는 고호에게 많은 영감을 준 작가이기도 합니다. 고호도 처음에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호는 밀레의 낮잠을 똑같이 그립니다. 하지만 색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색을 쓰고 있죠. 이렇게 두 그림을 비교하면 사실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색의 혁명이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쿠르베입니다. 그는 오르낭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제목에는 오르낭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는 초기에는 낭만주의적 그림을 그렸지만 네덜란드 여행 중 렘브란트를 발견한 후 작품 속의 모든 이상화나 감정이입을 거부합니다. 바로 그림에서의 사실주의를 구축한 거지요. 그는 오르낭에서의 저녁 식사 후를 그려 살롱전에서 2등상을 받습니다. 이 그림에는 당시 화가들이 의례 사용했던 어떤 의도적 조작이 없습니다. 포즈도 있는 그대로입니다. 졸고 있는 옆모습, 팔을 괜 모습들에 어떤 허세도 없습니다. 마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듯한데 지금 우리는 이런 스냅 사진 같은 모습에 습관되어 있지만 당시 멋있는 포즈, 멋있는 표정을 일부러 만들어 그리던 때에 이런 사실적 그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상습적이고 능란한 인습적 조작에 반기를 들고 타협하지 않는 예술적 순수함을 선언한 쿠르베는 이렇게 말합니다. 쿠르베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오르낭의 장례식이란 그림인데 당시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의 큰 화폭에는 역사적 사실이나 중요한 성경 이야기 등을 그리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이 그림은 7m나 되는 대형 화폭에 아무 이름도 없는 이웃 사람의 장례식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근사한 관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우왕좌왕 산만한 모습이고 가운데 구덩이도 따라서 이 그림에서도 아무 이름 없는 민중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커뮤니즘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베의 사회주의 사상은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그림은 당시 대표적 사회주의자 중 한 명이었던 프루동에 의해 최초의 사회주의 그림으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노동자의 비참함을 고발하는 그림이며 사회 불평등에 대한 고발이며 있는 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봉주르라는 그림인데, 길에서 만난 세 사람이 인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길을 나서면 늘상 마주치게 되는 장면이지요. 여기에는 어떤 구성적 조작도 없고 특히 색을 맞추려는 의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림의 생명은 색인데 당시 다른 그림들과 비교하면 이 그림의 색이 갖는 파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와 밀레의 그림에서 보듯 당시 그림의 색에는 어떤 규범이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의 그림에는 그런 색의 조작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깔맞춤이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듯 생생하고 또 생뚱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미술사의 사실주의를 설명할 때 들라크로아의 그림과 비교해 사실주의 그림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그림은 역사적 충격적인 주제와 일상생활, 색의 조화와 사실적인 색, 치밀한 구성과 구성적인 조작이 없음으로 각각 대비되며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사실주의 화풍의 뒤를 이어 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수제의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사실주의 화풍도 구태의연해져서 미술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화풍이 등장하게 되지요. 사실주의가 화실 안 실내에서 과거, 기억, 추억을 더듬이며 그리는 그림이라면 인상주의는 실외에서 바로 보이는 것을 그립니다. 코로 밀레 그림의 색들이 죽은 색이라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을 받는 보이는 그대로의 색을 표현합니다. 사실주의 화가들이 그린 사물들이 현실 세계에서처럼 무게를 갖는다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오직 색만이 존재하는 그런 가벼운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영화 속에서 코로가 인상주의 화가였던 모리조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대화 속에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Il y avait plus de profondeur dans votre étude. Allez, on recommence. Je n'y arrive pas. Il faut que je sorte. J'ai besoin de sentir la lumière. La peinture en tube permet cela, non? Nous travaillons sur le souvenir, Berthe. Le souvenir de cette matinée passée à Auvers. Allez, essayez de retrouver les émotions qui restent dans votre mémoire. Je ne veux peindre que ce que je vois. Faites un effort. Soyez pas si catégorique. Je peins ce bois tel que l'Académie le veut. 다음 시간에는 로댕의 연인이었던 까뮤 클로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